서울의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 매일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버린 종량제 봉투, 그것은 더 이상 땅에 묻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긴급 신호이자 누군가에게는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거대한 돈벌이 기회가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숫자를 통해 2026년 쓰레기 대란의 실체와 돈의 흐름을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한국 환경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먼저 상황의 심각성부터 진단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3200톤의 종량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4곳의 소각장 처리 능력은 2020톤에 불과합니다. 매일 1180톤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초과 물량을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새로운 소각장을 지어 2030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소송에서 패소하며 계획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진다면 소각장 건립은 2035년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서울시는 매일 118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서울 각 구청은 급하게 전국의 민간 소각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동구는 충남 천안과 세종으로, 금천구는 충남 공주와 경기도 화성으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묻을 때는 톤당 11만 6,800원이었지만 민간 소각장에 맡기면 톤당 18만 1,000원을 줘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순식간에 55% 폭등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5조 원에 달하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적자는 결국 세금 인상이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12원 수준인 20리터 봉투 가격이 700원을 넘어 1000원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서울시의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는 민간 소각장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외국계 투자회사입니다. 송파구와 계약한 리뉴에너지는 미국 투자회사 KKR이, 송동구와 계약한 비노텍은 싱가포르 국가투자기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와 강북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스웨덴 투자회사 EQT 파트너스의 것입니다. 이 외국 자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쓰레기 대란을 예견하고 민간 소각 업체들을 싹쓸이했습니다. KKR은 1조 8천억 원, 캐페린프라는 6,261억 원을 투자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0년대부터 쓰레기 처리 산업이 거대한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만으로 연 매출 20조 원을 올리며 미국 주식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리퍼블릭 서비스는 시가총액 70조 원을 돌파하며 쓰레기가 금이 되는 시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인공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투자회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쓰레기 대란의 또 다른 승자가 될 수 있는 의외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 산업입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는 1450도의 고열이 필요한데 이때 석탄 대신 폐플라스틱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성을 따져볼까요? 석탄은 톤당 100달러를 주고 수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은 처리비를 받고 가져옵니다. 톤당 5만원. 즉 40달러를 받고 가져와서 태우면 연료비 100달러를 아끼고 처리비 40달러를 버니 톤당 140달러의 이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게다가 폐플라스틱은 석탄보다 열량이 좋아 효율도 2배나 높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 쌍용 C&E는 이미 5천억 원을 투자해 석탄 사용량을 0으로 만들고 100% 폐기물로만 공장을 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와 성신양에도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설비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시멘트 회사는 환경오염의 주범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탄소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멘트 산업이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민간 소각 업체들은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시멘트 소각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쓰레기 대란 앞에서 우리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가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145만 톤에 달합니다. 이 중 56만 톤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소각로는 1450도의 초고온이라 다이옥신 같은 독성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석탄을 100% 폐기물로 바꾸는 기술이 완성된다면 서울시가 고민하는 연간 수백만 톤의 생활쓰레기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공장에 연료로 팔거나 적어도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 시스템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시멘트 산업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시멘트주는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라는 삼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기업으로 인정받아 ESG 투자 자금까지 유입된다면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아니라 환경업으로 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시멘트 업계의 움직임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쌍용 C&E는 2025년 4분기 석탄 사용 비중을 전년 대비 32% 줄였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폐기물 연료 비중을 4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성신양에는 2026년 말까지 석탄 제로 공장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 1월 5일 보고서에서 쌍용 C&E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8%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폐기물 처리 수익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일현대 시멘트에 대해 건설업종이 아닌 환경업종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멘트 3사 주식을 2,34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2024년 연간 순매수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투자회사들이 한국의 쓰레기 대란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위험도 존재합니다. 시멘트 소각로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민간 소각 업체들과의 치열한 시장 점유율 싸움도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민간 소각 업체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KKR이 소유한 리뉴에너지는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제안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습니다. 톤당 처리 비용을 18만 1,000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낮추는 대신 10년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캐페린프라는 더 나아가 서울시에 대형 소각장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민간 자본 8천억 원을 투입해 하루 1,500톤 처리 능력의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30년 운영권 보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권을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과 가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만 해도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쓰레기는 돈입니다. 누가 더 많은 쓰레기를 확보하느냐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512원인 20리터 봉투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쓰레기 봉투 비용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투자 관점에서 시멘트 업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폐기물 연료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환경 관련 스타트업도 기회입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AI 기반 쓰레기 분류 스타트업 에코비트는 시리즈 B 투자에서 5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연료로 변환하는 기술을 가진 리사이클테크는 1,000억 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장은 3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외국 자본 독식입니다. 민간 소각 업체들이 장기 계약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한국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서울시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멘트 업계 역전입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 연료 기술을 완성하고 민간 소각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시멘트 업계는 친환경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공존입니다. 민간 소각과 시멘트 소각이 각자의 영역에서 쓰레기를 나눠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으로, 플라스틱 위주 쓰레기는 시멘트 공장으로 가는 식의 분업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 확률 30%, 두 번째 시나리오 25%, 세 번째 시나리오 45%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쓰레기 대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처리하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외국계 투자 회사가 소유한 민간 소각장들이 웃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산업이 거대한 판을 바꾸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 환경학 교과서에는 2026년이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1180톤을 떠도는 쓰레기, 55% 폭등한 처리 비용,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외국 자본, 5천억 원을 쏟아붓는 시멘트 업계, 이 모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시대,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